오늘은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고 옷장 가장 안쪽에서 오래된 코트를 꺼냈다. 단추는 하나 헐거웠고 안감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다. 거울 앞에 서자 유리 속에 내가 잠깐 낯설었다. 입술에 색을 바르다 멈췄다. 붉은 기운이 오늘만큼은 나를 배신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면봉으로 색을 지우고 무릎이 살짝 해진 치마를 골랐다. 발목까지 오는 낡은 구두를 신었다. 괜찮아. 오늘은 연기야. 작게 중얼거렸지만 심장은 내 말을 믿지 않는지 빠르게 뛰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나서자 바람이 차게 스쳤다. 나는 헝겊 주머니를 가볍게 메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손을 내려다보니 손등에 얇은 흉터가 희미하게 빛났다. 거의 보이지 않지만 나는 언제나 그 선을 먼저 본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억처럼. 오늘은 그 기억을 이용해야 한다. 사돈댁이 있는 동네에 내려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집집마다 깔린 잔디가 번들거렸고 울타리엔 하얀 장미가 감겨 있었다. 차고 문이 열릴 때마다 자동차는 발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나왔다. 나는 담장을 스치듯 걷다가 골목 끝 크림색 대문 앞에서 멈췄다. 호흡을 정리하고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 어디야? 은지의 목소리는 예의 밝았지만 끝에 작은 떨림이 붙어 있었다. 거의 다 왔어. 대문 앞이야. 짧은 침묵. 그리고 엄마 혹시 오늘은 그냥 오지 말면 안 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너무 긴장하셔서 사돈 어른들이 좀 예민하대. 나는 낮게 내뱉었다. 온다면서 가면 어떻게 해? 난 이미 도착했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단단히 준비해 왔는지 깨달았다. 은지는 한숨을 쉬고는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요. 엄마, 그럼 솔직하게만 해요. 전화를 끊자 손에 땀이 배어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찰칵 전기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나자 대문이 부드럽게 밀렸다. 마당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숨을 곳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유리문이 열리고 여자가 한 발짝 나왔다. 미리 알던 얼굴, 사돈 될 사람의 어머니 정갈한 단발머리, 크림색 블라우스, 얇은 진주 목걸이. 그녀는 나를 보는 순간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흠칫했다. 눈길이 내 코트를 훑고 구두 코끝에 머물렀다가 다시 내 얼굴로 올라왔다. 나는 배운 미소를 꺼냈다. 안녕하세요. 은지 엄마예요. 그녀는 바로 미소를 지었다. 예의 바른 각도의 웃음. 어서 오세요, 어머님. 멀리서 오느라 힘드셨죠? 그 짧은 흠칫이 금세 매끈하게 덮였다. 하지만 덮였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남는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였다. 차가운 현관 타일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손끝까지 냉기가 번졌다. 거실은 밝았다. 넓지 않지만 햇빛이 잘 들어서 바닥이 유리처럼 반짝였다. 테이블 위엔 얇은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이 나는 차 2잔, 과일이 얇게 썰어져 있고 쿠키가 고르게 쌓여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기 전 주변을 한번 훑었다. 벽장 위 프레임들 가족 사진이 몇 장, 상패가 2개, 그리고 액자 속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 젊은 여자 둘이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다. 그중 한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다. 나는 그 감각을 붙잡으려 했지만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어머님, 차 드세요. 손이 참 얇으시네. 그녀는 내 앞에 잔을 밀어놓고 앉았다. 나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며 온기를 훔쳤다.
감사해요. 찻잔 가장자리가 입술에 닿자 아주 미세한 매캐한 맛이 났다. 나는 미간을 펴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돈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은지는 어릴 때부터 얌전했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겁이 없었죠. 말을 이어가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내 코트 단추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관심인지 계산인지 판단인지 그 작은 흔들림이 방 안의 공기를 살짝 식혔다. 그때 부엌 쪽에서 누군가 나왔다. 사돈 될 집의 아버지였다. 검은 테를 낀 안경 너머로 표정이 잘 읽히지 않았다. 그는 내게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짧은 목례. 나는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나를 지나 벽장 위 흑백 사진으로 아주 짧게 스쳤다. 한치의 흔들림, 그러나 신경질적인 정확함.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실례지만 내가 입을 열었다. 저 사진 속 두 분 가족이세요? 사돈 어머니가 손을 멈추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사진을 확인하더니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 젊을 때 친구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내 귀에는 오래전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두껍게 들렸다. 나는 그 사진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왼쪽 여자의 눈가 주름, 턱선 어머니의 젊은 날과 닮아 있었다. 닮았다는 말은 아직 증거가 아니지만 몸은 먼저 알아챘다. 뒤통수가 미세하게 뜨거워졌다.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나자 모두 고개를 돌렸다. 내 딸과 예비 사위가 들어왔다. 은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괜찮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비 사위는 수줍게 인사했고 사돈 어머니는 기계처럼 매끄럽게 자리를 정리했다. 대화는 무난했다. 품위와 예의의 사전에서 뽑아낸 문장들이 차례대로 테이블을 돌았다. 그 문장들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소리들,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 유리잔 옆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 식사가 한 곱이 지나갈 즈음 사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은 혹시 윤서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심장이 움츠러들었다. 윤서요? 아,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아주 옛날 친구가 있어서. 그녀는 웃었지만 웃음은 눈까지 가지 않았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 어머니의 이름은 윤서가 아니라 윤서진이었다. 하지만 친구들 중 몇은 그녀를 윤서라고 불렀다. 나는 그 별명을 가족 외 누구도 모른다고 믿어왔다. 손에 땀이 났다. 기침이 나오려 했고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유리잔의 차가운 겉면이 손바닥을 식혔다. 예비 사위가 장난을 던졌고 은지가 웃었다. 그 웃음 위로 나는 사돈 어머니의 눈동자에 스친 아주 미세한 떨림을 보았다. 그 떨림은 더 이상 가난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건 기억을 숨기는 눈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이 나왔다. 칼끝이 사과 껍질을 길게 벗기며 접시 가장자리를 돌았다. 사돈 아버지는 말이 적었다. 그의 침묵은 예의였고 동시에 방어였다. 나는 아직 내 연극을 풀지 않았다. 그러나 연극을 시작한 손이 이미 내 등을 떠밀고 있었다. 가난한 척은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장치였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돈 앞의 표정이 아니라 과거 앞의 표정이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는 척 물을 오래 흘려보냈다. 물을 닦으며 눈을 들자 거울 속 내 얼굴 뒤로 복도 끝이 비쳤다. 문이 살짝 열린 작은 방, 서랍장 위에 놓인 한 봉투. 귀퉁이가 접힌 청첩장 하나가
봉투 밖으로 조금 삐져나와 있었다. 신기하게도 시선이 거기에 박혔다. 나는 시선을 때려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노크 소리가 났다. 어머님, 길 찾으시겠어요?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고 미소 지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복도로 나오자 그녀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아주 낮게 말했다. 처음 뵙지만 오래전부터 아는 눈빛 같네요. 그녀는 웃었고 나는 웃지 못했다. 자리로 돌아오자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괜찮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간이 바싹 말랐다. 그때 현관 쪽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사돈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들고 걸어 나갔다. 문틈으로 들린 속삭임, 아주 짧은 한 문장. 그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나는 숨을 멈췄다. 말끝에 묻은 정서가 놀람이 아니라 공포였기 때문이다. 테이블로 돌아온 그녀는 완벽한 표정으로 복귀했다. 나는 찻잔을 다시 들었다. 김이 서리는 표면 너머로 그녀의 얼굴이 일렁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연극의 다음 장을 접었다. 있는 척도 없는 척도 오늘은 소용없다. 가난보다 오래 붙어 있던 무언가가 여기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나를 알고 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청첩장, 참 예쁘네요. 사돈 어머니의 손이 사과칼 위에서 아주 조금 멈췄다. 감사해요. 오래 준비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라고 하셨죠. 침묵이 한 겹 더 얹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창에 노을이 번졌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없음.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거울처럼 검은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오늘 나는 가난한 척을 하러 갔다. 그런데 가난을 본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는 다른 것을 보았다. 낡은 코트 자락보다 더 낡은 기억. 흠칫한 논란보다 더 깊은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은 내 어머니의 오래된 별명과 닿아 있었다. 버스가 커브를 돌 때 주머니 안에서 종이의 촉감이 만져졌다. 떠나기 전 화장실 옆 작은 방 서랍 위. 나는 손끝으로 슬쩍 끌어당겨 반쯤 접힌 그 청첩장의 귀퉁이를 손바닥에 숨겼다. 찢어진 가장자리엔 검은 볼펜으로 적힌 이름이 남아 있었다. 윤서. 나는 눈을 감았다. 서늘한 확신이 척추를 타고 올랐다. 오늘 시작한 연극은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 전화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묻는다. 온다면서 가면 어떻게 해? 당신들 이야기 말이야. 사돈댁에서 돌아온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도 눈꺼풀은 무겁게 붙잡혀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한마디가 반복됐다. 그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앉았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그 현관 앞에 있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우기를 몇 번, 결국 다시 눌러보았다. 여보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목이 메었다. 은지야, 오늘 너희 시어머니 전에 우리 가족 얘기한 적 있어? 응? 무슨 얘기? 우리 외할머니 이름 윤서진 말이야. 글쎄,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왜?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 꺼진 화면 속 내 얼굴은 불안하게 일렁였다. 아침이 오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가 왠지 얇게 느껴졌다.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을 무심히 펼쳤다. 사회면 구석에 작은 부고란이 있었다. 윤서진 향년 72세, 지난주 별세. 나는 숨을 삼켰다. 내 어머니와 이름이 같았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낯설었다.
그런데도 어딘가 익숙했다. 어제 본 흑백 사진 속 사돈 어머니 옆에 서 있던 여인. 그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동명이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어머니의 낡은 상자를 꺼냈다. 편지, 사진, 낡은 엽서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중 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보내지 못한 편지, 1989년. 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희미했지만 봉투 뒷면에 적힌 이름은 또렷했다. 박영숙. 그건 사돈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밖에는 딸 은지가 서 있었다. 엄마, 아직 준비 안 했어요? 어디 가는데? 오늘 시댁에서 점심 먹자고 하셨어요. 어제 어색했으니까 다시 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편지를 뒤로 감췄다. 그래, 금방 준비할게. 그 집에 다시 들어섰을 때 어제보다 더 환한 향 냄새가 느껴졌다. 사돈 어머니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맞이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미세하게 어긋난 느낌이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은지가 워낙 착해서요. 이런 자리는 어색하네요. 착한 아이죠.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사돈 어머니의 말끝이 순간 흔들렸다. 식사 도중 나는 용기를 냈다. 혹시 예전에 윤서진이라는 분 아셨어요? 그녀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글쎄요, 이름이 흔해서요. 그분이 제 어머니였어요. 짧은 정적. 그녀의 손끝이 접시 위를 스쳤다. 아, 그래요? 세상 좁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가웠다. 무진사돈의 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내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어머니 물건 중에 사진 같은 거 남아있나요? 사진이요? 그냥 옛날이 생각나서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미소 아래 미세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편지를 꺼내 펼쳤다. 짙은 잉크로 적힌 마지막 문장. 내가 사라지면 그 사람을 믿지 마라. 손끝이 식었다. 내가 만난 그 사람. 지금 내 딸의 시어머니였다. 다음 날 새벽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창밖엔 안개가 짙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낯선 번호.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영숙 시댁 맞죠? 네, 그런데요. 어제 어머님 댁 CCTV에서 조금 이상한 게 찍혔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을 꼭 쥐었다. 그게 어떤 영상이죠? 한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돌아가신 윤서진 씨와 아주 닮았습니다.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중으로 경찰이 방문할 겁니다.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통화가 끊기고 휴대폰 화면에 손자국이 남았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새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울음은 아침의 것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불빛 아래 들었다. 사진 속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 눈빛은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 속 문장 그 사람을 믿지 마라. 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까지 나는 어머니의 상자를 꺼내놓고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다. 그중 한 장 모서리가 찢긴 사진 한 장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두 여자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내 어머니였다. 그리고 옆에 여인 사돈 어머니 박영숙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박영숙은 지금의 그녀보다 훨씬 젊고 표정이 무표정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이름을 바꾸면 모든 게 사라질 거야. 손끝이 떨렸다. 나는 그 사진을 유리 프레임에 넣어두고 다시 가방에 챙겼다. 오늘은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사돈댁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게도 짧게 느껴졌다. 문을 열자 이번엔 낯선 남자가 현관에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안녕하세요. 혹시 김미정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영숙 어머님 도와드리는 박비서입니다. 비서? 그가 건넨 명함에는 가족법률자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불길한 느낌이 뒷덜미를 스쳤다. 거실로 들어서자 사돈 어머니는 이미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요즘 은지 씨 준비로 바쁘실 텐데. 나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눈빛이 흔들리고 곧 평정을 가장한 웃음이 떠올랐다. 오래된 사진이네요. 그땐 참 어려웠죠. 그 봉투 기억하세요? 이름을 바꾸면 사라질 거야. 그건 무슨 뜻이죠?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잔의 표면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님, 세상에는 모르는 게 나은 일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아는 윤서진 씨, 그분은 제게 빚을 졌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 비단에 들어있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제 자매였어요. 그런데 나를 버렸죠. 다른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식었다. 그리고 당신이 태어났죠. 공기가 멈췄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게 무슨...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나를 지우려 했어요. 그래서 난 그 이름을 지운 거예요.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밀었다. 이건 기억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억은 때로 흉기보다 날카롭죠.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밖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끊기자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막혔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무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통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그 아이 지금 나한테 와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에요? 은지 씨가 조금 놀랐어요. 당신이 뭘 알아버릴까봐 걱정됐나 봐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딸은 어디 있죠? 걱정 마세요. 안전해요. 다만 당신이 지금 나가는 순간 모든 게 공개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진실이란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날 밤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다. 김미정 씨 맞습니까? 오늘 오전 귀하 명의로 된 낡은 주택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화재요? 무슨... 그곳에서 사진 몇 장과 오래된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그 중엔 이름이 지워진 주민등록증이 있었어요. 이름이요? 네. 그리고 뒤에 박영숙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창밖으로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사진을 다시 꺼냈다. 사진의 모서리엔 열에 그을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손끝이 닿자 사진의 한쪽이 부서져 떨어졌다. 그 뒤엔 희미한 문장이 숨어 있었다. 나를 찾지 마라. 눈앞이 흐릿해졌다. 사진의 빈 공간에서 누군가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건 내 어머니도 사돈도 아닌 나였다. 그날 이후 전화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움찔했다. 낯선 번호만 떠도 손이 얼어붙었다. 사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지금 나한테 와 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짧은 기계음만 반복됐다. 불길한 예감이 목을 조여왔다. 해가 저물 무렵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나는 손을 떨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익숙한 그러나 조금은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김미정 씨죠? 누구세요? 오늘 오전 어머님 댁에서 CCTV 영상을 요청하셨죠. 경찰이 아니라면 누가 그걸 알고 있을까? 네, 그런데요. 영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시청 근처의 카페에서 뵙죠. 뚝. 통화가 끊기며 짧은 숨소리 하나가 남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화면에 찍힌 통화 시간은 13초. 너무 짧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내 귓가에 남은 그 낮은 음색은 사돈의 아들, 무진의 것이었다. 다음 날 약속한 카페에 나갔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김미정 씨 맞죠?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낯선 얼굴, 그러나 어딘가 익숙했다. 혹시 무진 씨? 그는 짧게 웃었다. 저를 아시나요? 그 미소가 순간적으로 사돈의 표정을 닮았다. 그는 조용히 종이 봉투를 내밀었다. 영상이에요. 그날 새벽 어머님 집 앞에서 찍힌 사람 아시죠? 나는 봉투를 열었다. USB 메모리 하나와 인쇄된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 화면 속 인물이 고개를 숙이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 얼굴이 들렸을 때 숨이 멎었다. 그건 내 어머니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냉정했다. 그날 누군가 CCTV 전원을 꺼놨습니다. 정확히 10분 후 다시 켜졌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불이 났어요. 나는 머리를 감쌌다. 사진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그건 김미정 씨가 더 잘 아시지 않나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그분이 왜 사라졌는지도 다시 물어봐야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검게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자 낙엽들이 발끝에 흩날렸다. 나는 집 앞 가로등 아래 멈췄다. 불빛 아래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하얀 봉투였다. 내 이름이 정자로 적혀 있었다. 김미정 귀하.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날 카페에서 본 CCTV 사진과 같은 장면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 사돈 어머니였다. 그녀의 손이 어머니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단 한 문장. 전화의 주인을 찾아라. 그날 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번호 없음.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누구세요? 낮고 차분한 숨소리가 들렸다. 찾았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요? 그날 불이 나기 전 당신에게 전화를 건 사람. 그게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을. 전화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김미정 씨. 순간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크게 울렸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휴대폰에서 그날 새벽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발신자 윤서진. 통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화면 위에는 내가 전화를 건 시간,
새벽 2시 37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신자 이름. 어머니. 밤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전화 이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전화를 걸었단다. 새벽 2시 37분.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그 기록은 분명히 내 휴대폰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휴대폰을 열어봤다. 통화 목록, 그 시간대. 발신자 김미정, 수신자 윤서진, 그리고 통화 시간 1초, 딱 1초,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던 그 시간, 누군가 내 손을 대신 움직인 걸까? 새벽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두드림은 조용했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사돈의 아들 무진. 어제 카페에서 본 그 얼굴 그대로였다. 이 시간에 왜?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걸 어머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가 건넨 봉투는 피 묻은 듯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이건 뭐죠? 직접 보세요. 봉투 안에는 한 장의 DNA 검사서가 들어 있었다. 결과 항목에는 단 3글자. 모자 관계 불일치. 그는 낮게 말했다. 김미정 씨, 그분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공기가 사라졌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럼 대체 누가? 그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건 피가 말해주겠죠.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외쳤다. 은지는 어디 있죠? 그가 걸음을 멈췄다. 은지 씨는 안전해요. 다만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진 않더군요. 그의 말투는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모두가 누군가의 피로 만들어진 거짓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김미정 씨, 친자 확인 관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죠? 기록상 1993년 출생신고 당시 어머니 윤서진 씨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여성의 지문이 함께 등록돼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박영숙 씨입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렸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사돈댁을 찾았다. 문이 열렸을 때 박영숙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결국 왔네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왜 내 출생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그녀는 잔을 들어 올렸다. 피는 거짓말을 안 하죠. 나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럴 리 없어요. 내 어머니는.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여자는 내 동생이에요. 그 아이가 나 대신 당신을 낳았죠. 그리고 나를 지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 아이는 내 인생을 훔쳤어요. 이름도 사랑도 아이도.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서 난 그 아이의 피를 되돌려받기로 했죠.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은지는 어디 있죠? 그 아이는 내 손녀예요. 그녀의 미소가 서늘하게 번졌다. 당신이 감히 나한테서 뺏어간 걸 이제 되돌려주는 것뿐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거세졌다. 나는 차를 몰고 산길을 올랐다. 그녀의 집, 불이 꺼진 마당, 열린 창문.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끝엔 찢어진 청첩장이 있었다. 김은지 박무진 결혼식. 그 종이 위로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피로 맺어진 관계는 언젠가 다시 만난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은지. 손이 떨렸다. 은지야, 어디야? 괜찮아? 조용한 숨소리 뒤로 낮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왜 이제야 진실을 봤어? 뭐라고? 이제 엄마가 해야 할 차례야. 뚝, 통화가 끊겼다. 그리고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했다. 은지가 실종된 지 사흘째 아무도 사라졌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준비 중이라는 단어로 진실을 덮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하객들 틈에서 서 있었다. 하얀 꽃잎이 떨어지고 음악이 울렸다. 그 모든 장식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누구도 내 눈빛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곳에 없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다. 신랑 박무진 군, 신부 김은지 양.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단상 위에는 신랑만 서 있었다. 그의 옆 비어있는 자리엔 하얀 부케만 놓여 있었다. 사돈 어머니, 박영숙은 침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방 도착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 그녀는 도착할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결혼식이 잠시 중단된 사이 나는 무진에게 다가갔다. 은지 어디 있어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실 겁니다. 당신 어머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건 어머니 계획이에요. 그분은 이 결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어요. 나는 식장 뒤편 통로로 걸었다.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곳엔 작은 문이 있었다. 열자 냉기가 얼굴을 스쳤다. 좁은 복도 끝 벽에 걸린 CCTV 모니터. 그 화면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영숙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모니터 속 은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그만해. 화면이 꺼졌다. 모니터 뒤에서 기계음이 들렸다. 이건 리허설 영상이에요. 뒤를 돌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무진이었다. 이 결혼은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약속이라니? 당신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맺은 피의 계약. 둘 중 하나의 피가 사라져야 다른 하나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때 식장 안에서 비명이 들렸다. 나는 뛰어들어갔다. 무대 위엔 박영숙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부케가 들려 있었고 그 꽃잎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약속은 끝났어요. 바닥에는 드레스 자락이 흩어져 있었다. 그건 은지의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웨딩 부케 아래 붉은 천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건 오래전에 찢어진 청첩장의 일부였다. 그날 밤 경찰은 결혼식장 전체를 봉쇄했다. 사라진 사람은 2명이었다. 은지와 박영숙. 나는 혼자 식장 밖을 걸어 나왔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중 하나가 내 발끝에 닿았다. 피에 젖은 듯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은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은지야? 조용한 숨소리 뒤로 낮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제 진짜 결혼식이 시작될 거야. 뚝. 통화가 끊겼다. 밤하늘은 어둡고 달빛이 식장 위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아래서 속삭였다. 이제 누가 누구의 피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날 밤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다. 하얀 봉투였다. 봉투엔 아무 주소도 없었고
단지 두 글자만 적혀 있었다. 다시.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오래된 청첩장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대신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진실을 보고 싶다면 내일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보낸 사람은 없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우리 집이라니. 그 문장은 마치 내가 이미 거기 있었다는 듯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사돈댁으로 향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창문을 때릴 때마다 유리에서 금이 간 듯한 소리가 났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밀자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찻잔 2개와 켜진 녹음기가 있었다. 버튼 위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재생하세요. 버튼을 눌렀다. 삐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정아, 이걸 듣고 있다면 이미 약속은 시작된 거야. 그건 박영숙의 목소리였다. 너는 진실을 찾으려 했지.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피를 요구해. 이 집은 기억을 먹고 살아. 내가 들어온 순간 넌 이미 그 일부야. 나는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 누군가 서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그녀는 천천히 걸어왔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게 내 어머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여자가 있었다. 내 어머니 윤서진, 사돈 어머니 박영숙,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선 젊은 여인. 그 얼굴은 나였다. 이건 불가능해. 내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내가 아니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태어난 해 우리는 셋이 한 약속을 했어. 같은 피로 이어진 세 여자 중 단 한 명만이 남기로.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그 손끝이 닿자 오래된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불타는 집, 엄마가 나를 품고 달리던 밤, 그리고 뒤에서 들리던 비명. 그날 불을 낸 사람은 내 어머니였지. 그녀의 목소리가 냉정했다. 그 집을 태운 건 나를 지우기 위해서였어. 천장이 흔들렸다.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식탁 위에 찻잔이 떨렸다. 나는 벽에 손을 짚었다.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 거울 속엔 2 여자가 서 있었다. 하나는 나였고 다른 하나는 나와 똑같은 얼굴의 여자였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킬 차례야. 거울이 금이 가며 깨졌다. 조각들 사이로 피가 흘렀다. 바닥 위에 떨어진 조각 하나에는 붉은 글씨로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피는 주인을 찾아간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손에 쥔 청첩장은 이미 젖어 있었다. 글씨는 번졌지만 마지막 줄만 또렷했다. 진실의 초대장은 피로 봉인된다.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다. 그리고 멀리서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은지.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엄마 약속 지켰지? 짧은 숨소리 뒤 통화는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웃음이 새어나왔다. 웃음은 금세 울음으로 변했다. 비와 눈물이 뒤섞였다. 이제 나는 알았다. 이 모든 초대의 끝에는 누군가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저 아래엔 박영숙의 집이 불타고 있었다. 불길은 이미 사그라졌지만 그 안에서 타던 무언가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건 나의 기억이었다. 내 손엔 젖은 초대장이 쥐어져 있었다. 잉크는 모두 번져 사라졌지만 마지막 한 줄만은 또렷했다. 피는 주인을 찾는다. 불길 사이에서 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뒤를 돌았다. 비에 젖은 하얀 드레스가
빛을 반사하며 서 있었다. 은지였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엄마 다 끝났어.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이제 없어. 그녀의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 조각에는 내 얼굴이 비쳤다. 그건 마치 거울 속 또 다른 나였다. 너 뭘 한 거야? 그냥 약속을 지킨 거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피는 우리 집안의 거짓을 끝내기 위해 흘러야 했어.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그녀의 흰 드레스가 붉게 물들어갔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은지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나한테도 그 피가 흘러.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내 손에 작은 유리 조각을 쥐어주었다. 그 위에는 박영숙의 이름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건 할머니의 거울 조각이야. 이제 엄마가 그걸 이어야 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피의 고리는 여기서 끝내자. 은지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4시, 하늘에 먹구름이 걷히고 첫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불타버린 집 앞에 거울 조각을 묻었다. 비가 흙 위로 내리며 피와 재를 함께 씻어내렸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나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정아, 이제 괜찮아. 그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엄마 어디 있어요? 항상 내 안에 있었잖아. 짧은 정적 뒤 통화는 끊겼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은 사라지고 동이 트고 있었다. 붉은 하늘 아래 나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끝났어요, 엄마. 그날 이후 모든 게 조용했다. 사돈댁도 결혼식도 그 피의 흔적도 사라졌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가끔 내 뒤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본다. 그 그림자는 언제나 웃고 있었다.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